안녕하세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KTK 아카데미의 김기태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게 지금 제가 2010년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그래서 어저께 잠도 좀 설치고 그리고 오늘도 또 화장실 또 몇 번씩이나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일렬로 앉지 마시고요. 빈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앉으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빈자리로 가방도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한율 앉으시니까 여기 오세요. 네, 오늘은 공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오늘하고 수요일 날하고 오셨네? 오늘하고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하고요. 무료 공개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 책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7법이 있습니다. 7법이 우리나라는 이제 6법이 있는데 미국에 7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시험의 70~80%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7법이고요. 그 다음에 JD 가시는 분들도 1학년 내내 배우는 게 요 7법입니다. 그 7법 중에 뭐가 없냐면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JD 가시는 분들도 이 6법 에비던스는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에비던스는 아시겠지만 이게 증거법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증거법이라고 딱 떼서 한 게 그 과목이 없습니다.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조금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법 총칙도 한 번도 잘 안 읽어본 거기 때문에 한국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하간 요거를 드립니다. 요거 딱 받아가시면 되게 좋아요. 뿌듯해요. 3일 계속 나오시면. 그죠? 계속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근데 이거 3판이거든요? 작년 2판은 받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중고날에 15만원에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받아가신 다음에 요거 20만원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만원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중고나라 살펴보니까 20만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만원에 내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저희가 4년에 걸쳐서 만든 이지바 리뷰입니다. 미국에 회사가 있고요. 미국 교수님들하고 저희랑 협업을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NCB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 변호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JD, LLM 여하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바위원회의 사이트 플러스 NCBE라는 사이트,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하고 상당히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 요즘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한국 변호사도 어떻게 돼요? 변호사 윤리시험 보잖아요. 그 변호사 윤리시험 보는데 어플라이 하는 사이트가 NCB입니다. 그 다음에 NCBE는 또한 미국 변호사 출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B라는 우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이거 무지개색이니까 괜찮죠? 어떠세요? 괜찮죠?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 권에서 2권 정도가 더 나올 겁니다. 이론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수강생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래된 수강생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두 가지로 있다. MBE, 그 다음에 MEE, 그 다음에 MPT 대표적으로요. 그런데 MBE는 우리가 200문제입니다. 객관식 200문제입니다. 제가 글씨 진짜 못 써요.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잘 판서를 안 합니다. 여간 MBE는 객관식 200문제입니다. 옛날에는 10문제가 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가 덤이냐? 25문제가 덤입니다. 덤이는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5문제 그러면 왜 그냥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그 바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 내서 난이도도 체크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해서 또 5년 후에 냅니다. 그럼 5년 후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문제를 맛보시려면 5년 후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도 문 좀 닫아주실래요? 알겠니? 네. 우리나라 시험도
우리나라 시험도 그렇게 좀 더미 문제를 만들어서 매번 뭐 대입이나 이런데 뭐 사법고시든 변시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걸러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문제는 더미니까 175문제만 채점을 합니다. 근데 더미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네이티브 애들은 가끔 구별을 하더라고요. 가끔 구별합니다. 그래서 175문제. 그 다음에 MPT는요, MPT는 이거는,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쪽에서 17쪽짜리 사건 파일을 주고, 1시간 반 만에, 그 다음에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이거는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건 파일에. 인스트럭션이 딱 나와요.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하게 쓰시오. 인스트럭션이 나오면 그 클라이언트에 유리한 부분들, 그다음 불리한 부분들을 빨리 읽고 발췌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MB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MB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라이팅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지선다야. 그러니까 사지선다면 때려 죽여도 2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별로 부담이 없어. 근데 이 점수가 잘 나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요 네이티브도 조금 어려워하는 겁니다. 오히려 네이티브는 요쪽에 좀 더 강점이 있겠죠. 여하간 그래서 그래도 객관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다?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E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6문제입니다. 그래서 UBE 시스템이라고 유니폼 바 이그제미너스. 이 유니폼 U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MB, ME, MPT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표적으로 U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뉴욕주, 그 다음에 워싱턴 DC, 그 다음에 미네소타, 뭐 이런 데는 U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똑같다. 따라서 JD를 나오면 미네소타를 보든 뉴욕을 보든 DC를 보든 보고 합격하면 일반적으로 트랜스퍼하면 다 그 주에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혹시 LLM이나 비하기 과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DC 반의사를 땄다. 그러면 트랜스퍼 되냐? 안 됩니다. 그거는 JD를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하간 다 문제가 똑같다. 그래서 어떤 분이 뉴욕주가 어려워요. 캘리포니아 주가 더 어려워요. 뭐 DC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뉴욕이나 이제 DC나 다 똑같다. 시험 문제가. 근데 캘리포니아는 뭐가 그 다음에 일리노이는 요번 연도 7월 달부터 UB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러면 다른 주들은 뭐가 달라요? 에세이가 다릅니다. 에세이가.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에 맞는 그 법을 좀 가미해서 에세이를 좀 다르게 낸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 에세이. 그리고 나머지도 UB 시스템 채택하고 있는 주가 아닌 주도 뭐가 다르냐? MB는 50개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MPT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NCB에서 만드는 것도 이제 발췌해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 에세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에세이가 5개, 1시간입니다. 한 문제당 1시간. 그런데 UB 시스템은 6문제. 그래서 한 문제당 30분입니다. 그러면 에세이가 한 문제당 1시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한테 유리할까? 한 문제당 30분이 유리할까? 저는 일단 노약자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제 눈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성분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신데 좀 센서티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키면 확 화를 내거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저는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한테 질문하니까 그 이외의 분들은 저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시간이 좋을까요? 한 문제당 30분이 좋을까요? 저희한테. 30분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30분 시간 후딱 갑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거기에 한 3-4문제의 소퀘스천이 있습니다. 소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I 락으로 형식으로 다 쓰십니다. 그래서
I락은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순으로 닫습니다. 물론 C라고 쓸 수도 있어요. conclusion,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I락으로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읽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문제 읽고 이슈 스파팅 다 해놔. 그 다음에 소퀘스천이 3개 있으면 괜찮은데 4개 있으면 그걸 I락으로 다 써야 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네이티브도 시간이 없고 나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30분이 유리할까? 1시간. 30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에세이는 룰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요번에 7월달에 그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수려한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수려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지 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1필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 프레셔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룰은 나오는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199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릴리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 섹션별로 각 과목별로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것만 외우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팩트 패턴은 어떻게 돼요? 다르겠죠? 하지만 질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배럴이냐? 또 이게 사기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팩트 패턴을 주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슈는 this issue is whether 블라블라 이렇게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룰을 외우면 블라블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under the 무슨 룰 하면서 외웠던 거 바로 또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application in this case 해가지고 지금 여기 팩트 패턴 나오잖아요. 관련된 팩트 패턴 바로 따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외운 룰 다시 한번 써주고 그래서 배럴이다. 배럴이가 폭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conclusion. in conclusion 쓰고 그래서 배럴이다. because 얘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워서 발췌해서 쓰면 네이티브 같아요? 넌 네이티브 같아요? 네이티브 같죠? 그런데 어떤 분은 키워드만 외워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was인지 I won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한참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룰만 암기하셔도 그대로 제가 지금 쓰는 방식대로만 쓰시면 된다. 근데 1시간이야! 환장하죠? 적어도 쓸래야 쓸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슈 스파팅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슈 스파팅.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꽉꽉 채워주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에세이는 핸드라이팅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입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타입을 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핸드라이팅의 2배면 2배 정도의 속도가 되면 충분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MPT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MPT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파일을 17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사건 파일을 주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 맞게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을 빨리 발췌해서 다다다다다닥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췌해서 쳐야 되니까 내 글은 거의 제목 정도, 헤딩 정도만 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다다다닥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냅니다.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빠릅니다. 하지만 에세이에서는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쓸 말은 똑같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 내가 1000타를 치든 5000타를 치든 쓸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을 치다가 보면 뭔가 휑해. 그렇죠? 내가 쓰는 말은 한계가 있으니까 휑합니다. 그러나 핸드라이팅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휑해? 휑하지 않습니다. 크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수가 좀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시험 상황에 딱 보기에 너무 휑하면 얘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한 2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면 타입을 치시고 근데 타입을 치시면 100불 이상 좀 더 내셔야 돼요. 프로그램 까는 비용이 있으니까 여하간 이렇다. 이런 MB, UB 시스템에서는 NCB라는 이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라는 이 곳에서 MB
MESA입니다. MPT 다 만들어내지만 다 만들어냅니다. UB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는 주에서는 SA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다 NCB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떤 문제로 시험 공부하시죠? 기출문제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SA하고 MPT는 199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다 릴리스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고 3달 안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센싱, NCB랑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 따라서 2016년 3월 달에 우리가 NCB랑 라이센싱을 맺어서 지금 전부 다 기출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한국 사람들 또는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하게 시험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다 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몇 분? 10분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꼭 갖고 싶다. 그렇죠? 그러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다 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첫 강의는요 다 이래요. 야 그래 너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호응 좋으신 분들 그렇죠? 제가 바로바로 던집니다. 오케이? 던집니다. 바로바로. 제 기분파예요. 변호사님 저 한 권 받았는데 6권 어떻게 안 될까요? 바로바로 던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번에는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수강생분도 계시고 또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원래 좀 피부가 하였는데 까매졌죠. 밭에서 농사 짓고 온 것처럼 까매졌는데 제가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토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광주 거쳤다가 목포 거쳤다가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국토종주는 부산까지 그 다음에 부산에서 광주는 차로 광주에서 목표도 차로 이렇게 갔다 와서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라산을 또 갔어요.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그래서 올라갔다가 제주도 또 한 바퀴 돌고 자전거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던 국토종주는 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이렇게 치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토종주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8시 10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하고 세월호 특별조사하는 그게 있는데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청문회를 합니다. 27일, 28일. 내일, 모레 양이틀간. 그래서 내일은 9시에 생방송이 나가고 TBS 보시면 저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에 모레는 제가 3시부터 7시까지 TV 민생연구소에서 청문회 하는데 계속 생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날은 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상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25분 정도 걸려. 그래서 8시까지 죽어도 못해. 그래서 20분 정도 좀 딜레이를 하겠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8시 20분까지는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민생연구소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로도 생방송 하니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하간 요거는 추첨해서 10분 우리가 제비뽑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나오시면 번호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25번이면 번호 받으시면 하나를 찍 찢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중고나라에서 얼마에 팔릴까? 30만 원 정도 여러분 하셔도 무리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파세요. 까짓 건 뭐. 그리고 또 미국 변호사 대기 로스쿨 코리아에 KTK에서 받은 이지바 리뷰 판매합니다. 그리고 쪽지 주세요. 가격은 딜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뭐. 까짓 거. anyway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변호사가 우리 첫날이니까 편하게 그냥 하세요. 편하게. 뭐 여기 막 나가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 안 온다. 그렇죠? 수요일 날 안 와.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내가 책 안 봐도 그래도 생각난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도합 50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야. 그렇죠? anyway 그렇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당연히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요. 미국 로스쿨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은 JD 과정.
이게 우리나라의 3년 과정과 똑같은 거야. 네이티브도 다 JD 과정을 갑니다. 근데 LLM도 있는데요. LLM 있습니다. LLM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페셜 LL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LLM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JD를 나오고 원칙은요. JD 3년을 나오고 텍세이션 로이어가 되고 싶다. 난 좀 더 스페셜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든가 파이낸셜 쪽으로 내가 특화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스페셜 LLM을 가는 겁니다. 근데 네이티브 애들은 어떻게 돼? JD를 나오고도 어떻게 돼? 빚이 많잖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다음에 혹시 또 필요하면 스페셜 LLM 가지 막바로 가는 애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또 빚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장사가 돼, 안 돼? 교육도 장사인데.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쫙 보니까 요거 외국인 애들이 법학사가 있구나. 4년을 배우네? 그러면 오케이. JD하고 동급으로 보자. 그래서 제너럴 LLM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 애들은 제너럴 LLM 잘 몰라. 그렇죠? LLM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뭐 이게 장사가 될 수 있죠.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1년만 공부하고 저희 때는 뉴욕주 변호사도 됐고 캘리포니아 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C 바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주를 본 건데 지금은 뉴욕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왜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중에 자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느냐가 이제 리퀘어먼트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 뉴욕은 닫혔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플라이는 한번 해보시다. LLM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너럴 LLM은 anyway foreign lawyers라고 해서 법학사가 있거나 뭐 변호사인 사람은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LLM을 졸업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DC 바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스테이트 있죠?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어플라이를 해봐요. 뉴욕은 닫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로스쿨을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온라인 LLM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너럴 LLM인데 그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년짜리 또 JD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이건 값이 좀 쌉니다. 단 어디만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바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두월 디그리 과정이라고 해서 카이스트하고 노스웨이턴 과정. 그게 한 1억 정도 넘게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제한림대학원대학교하고 유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하면서 저비용 고효일인 과정. 그게 비학위 과정입니다. 이게 비학위 과정.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9학점, 그 다음에 여름에 17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법학사가 있으면 그 법학사가 학점은행제든 독학사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대학교든 anyway 다 괜찮다. 법학사가 있으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스쿨 오브 로하고 같이 지금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위가 필요 없고 난 라이센스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비학위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바시험은 2월 맨 마지막 제주 화수, 그 다음에 7월 맨 마지막 제주 화수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뭐 바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이게 왜 당락에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막 당락에 그러니까 뭐 여긴 바시험만 한 곳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JD하고 LLM도 다 입학 예정자를 위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들어가시기 전에 내년 4월 달에는 네이티브 교수님이 케이스나 리걸 라이팅도 같이 합니다. 단 왜 잠깐만 룰을 얘기를 드리냐면 JD 과정이나 LLM 과정에서 룰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법 체계가 판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케이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니네 읽어와. 저가 LLM 다닐 때 4쪽 읽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4쪽 읽는데. 네이티브랑 우리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이티브는 들리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들리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아. 응, 똑같아.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뭐가 또 다르냐?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티브는 웃습니다. 그렇죠? 제가 컨트랙 시간에, 그리고 제가 나이 30에 340만 원 갖고 무작정 갔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강사, 택시, 뭐 리커스터, 스타커, 뭐 편의점 알바거든요. 하다가 3년 반 만에 그래도 LLM이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전 진짜 눈물을 흘렸다니까. 야, 내가 지금 네이티브랑 같이 이 좋은 좋은 로스쿨은 아니지만 인디아나 로스쿨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와, 너무 진짜 완전 필 받아가지고 부서에 가서 물었는데, 그렇죠? 공부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죠. 첫 시간이야. 첫 시간에 딱 들어가, 컨트랙 첫 시간에 딱 들어가, 맨 앞에 앉았습니다. 웃지 않아. 우린 웃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웃어? 뭐가 들려야지 웃지. 한참 이렇게 계속, 1시간이 되니까 뒷골이 당겨가지고, 너무 집중하니까, 막 이렇게 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끝나고 나서 날 불려. 미스터 키? 네. 그러니까 너 저쪽으로 가. 다음 시간에. 교수도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적지도 않아. 웃지도 않아. 얼마나 교수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네, 막 날아갑니다. 네? 재밌게. 그래서 anyway, 그래서 이 7법이 그래서 원L이 그다음에 LLM 과정이 좀 힘든 거는 룰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룰을 좀 배우고 가면 걔네들도 룰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북이 블랙노 딕셔너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 홈북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길버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엠마뉴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우리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블랙노 딕셔너리를 찾아가면서 그리고 케이스를 읽으니까 걔네도 한 4페이지나 한 4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2배 정도 걸리고 걔는 네이티브가 한 그 밤 정도 걸리고. 근데 미리 룰을 공부하고 가면 케이스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룰을 계속 배우고 나서 4학년 때 판례 강독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그게 판례 강독이 케이스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좀 지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JD 가르치는 분들 룰을 배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기말고사도 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상식선에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룰을 기반으로 해서 리즈닝을 하는 거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MB 과목이 이게 하고 에세이는 여기에서 6과목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법에서 따라서 당락의 7, 80%는 여기서 좌우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톨치입니다. 이거 불법행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컨트랙. 이거 계약법이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 이게 다야. 이 민법이 이게. 그죠? 이 불법행위. 그 다음에 이게 상법. 그죠? 근데 여기 안에는 세일즈라는 과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과목이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이거는 2015년 2월 달에 MBE 과목으로 편입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MBE 시험을 보실 때, 시빌 프로시저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5월 달에 편입이 됐으니까 그 기출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사람들한테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빌 프로시저가 있다. 시빌 프로시저는 이따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 그 두꺼운 책을 한 번 정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출판한 거 있는데. 근데 7번만 드리면 돼요. 근데 7번만 드리는데, 저 이거 받으니까 두꺼운 책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 쪽지지 않라고? 쪽지 주시면 안 돼. 반응. 항상 웃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막 날아갑니다. 오케이? 다 그런 거죠. 뭐. 첫 강의는 저도 떨리고 여러분도 별로야. 그죠? 그러니까 저도 반응이 좋으신 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크리미널 프로시저. 이게 한 과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constitutional law. 그렇죠? 그 다음에 real property. 이 real property가 좀 애매해. 이 real property가. 이게 앞에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강의 보시면 리얼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우리가 7과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월수금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끝나면 또 토요일날 문제풀이 하죠. 그리고 또 10월 달에 가면 일요일날 에세이 하죠.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 MPT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과목 이론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과목 뺐어. 요번에 난 그냥 토치만 강의할게.
야, 리얼 프로퍼티 빼줘. 라고 해가지고 강 실장이 리얼 프로퍼티 뺐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리얼 프로퍼티를 동영상으로만 보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 프로퍼티도 요번에 다시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프로퍼티는 앞부분이 좀 힘들다. 앞부분만 좀 우리가 용어가 너무 생소하니까 견디면 뒷부분은 물권법하고 좀 비슷하다. 그 다음에 로스쿨의 코스트는 에비던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던스, 증거, 그 결과적으로 뭐 전문 증거 이런 거 있죠. hearsay 같은 거. 전문 증거가 들어가느냐? 일단은 전문 증거는 어떻게 돼요?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외들을 배우는 게 에비던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강의를 옛날에는 제가 2010년부터 6월달부터 했습니다. 6월달부터. 5월달에는 다른 데서 강의를 했고 KTK로는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8시간씩, 일요일날도 뭐 8시간씩 강의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수강생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너무 갚죠. 그렇죠? 그렇잖아. 제가 통장에 1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있을 때부터 여기 그 수강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근데 첫날 딱 시작했는데 8명이 수강한 거예요. 그때는 뭐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500만 원이었는데 뭐 그때는 너무 하나하나가 어때? 값지잖아. 변호사님 저 현찰로 450 안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무조건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400에 8명은 48이 32, 3,200만. 내 손에 딱 와. 저는 이때까지 매년 흑자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뿐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 하면 국세청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2014년부터 웨인 리브스 교수님을 이제 또 영입하고, 그다음에 그 말에 김성우 변호사 해서 요즘에는 그 강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은 토르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토르치, 불법행위. 이거 봐요. 이게 민법이 이거야. 그렇죠? 이것뿐이 없어. 이거 우리가 2019년 1월 달에, 2020년 1월, 내년 1월 달에 이거 다 개정됩니다. 다시. 더 얇아집니다. 이거 너무 투머치야. 더 얇아집니다. 그것도 내년 1월 달에 어떻게 돼요? 오시는 분은 나눠드립니다. 오케이, 3일. 오케이. 이것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기존 수강생은 사야 되는데, 그래도 또 나오시면, 기존 수강생도 현장에 나오시면 제가 드립니다. 무료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라인 강의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왕 미국 변호사를 하시려면, 그만큼 자기 생활을 좀 절제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나오시는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이거 사가야 돼. 좀 그러잖아. 나오시면 드립니다. 오케이? 그 대신 3일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때는 또 사판이니까 어떻게 돼? 받아가지고 중고나라에 팔면 25만 원에 가능하다. 이렇게. 오케이? 우리 또 짜증나게 20만 원에 내놓지 마세요. 우리가 요번 책은 2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더 싸게 냅니다. 쪽지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토르치는요. 우리가 미국 변호사 시험은 되게 쉬운 게 모든 과목을 저희는 전체 리뷰를 먼저 합니다. 우리 수학 같은 게 있잖아. 성문종합영어. 성문종합영어 아시는 분? 성문종합영어. 그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예, 자랑이 아니에요. 연식이. 기초, 기본, 종합. 그렇죠? 이렇게 있었죠? 예, 연식이 좀 되신 분들. anyway, 매일 그 부정사, 투부정사 이런 것만 앞에, 그리고 정석도 막 방정식까지만 새카매요. 야, 나 오늘 다 공부하기로 했어. 다시 시작한다. 머리 질끈 매고 또 집합부터 시작해. 방정식이 포기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 리뷰를 합니다. 전체 리뷰를 하는데 좀 빠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들어놔. 여기 있는 사람들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다 몰라. 단 중간 가기 위해서 티를 안 내는 거야.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이나 그다음 기말고사는 얘네들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JD 가시는 LLM 가시는 분들 다 똑같은데 기말고사는 중요한 것만 나옵니다.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학점을 덜 주기 위해서 저기 구석에 있는 문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상당히 정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더더욱 정직하다. 따라서 정직하게 우리 룰 배운 거에서 대해서만 생각해서 그냥 찍으셔야지, 이게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룰 배우신 것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출문제로 자꾸만 하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도 시험 볼 때 기출문제 위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바브리, 카플란, 그 다음에 테미스, 있지만, 왜 바브리를 그래도 그나마 보자라고 그랬냐면, 해설이 그나마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시중에 있는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유형이 변해서 나옵니다. 지금 7월 방학 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이 책 외에 다른 책을 봐야 됩니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기출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풀고 싶으면 이베이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오케이? 중고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NCB에서는요, 옛날까지, 재작년이나 작년까지는 기출문제 그냥 릴리스했어요. 그냥 누구나 다 가지도록 했는데, 이제는 다 그 기출문제가 온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 몇 개는 2022년까지만 쓰도록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가지고 계시면, 물론 그 전에 붙으셔야 되겠지만, 여하간 기출문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치는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인데, 6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6가지. 6가지 이외에는 안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ch. 그 다음에 2번, negligence.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그죠? 괜히 안 쓰면 공부 안 한 것 같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런 게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렇죠? 어학연수 수업 받고 어디 가야 돼? 우리 어학연수를 갔어, 미국으로. 수업 받고 어디를 가야 돼? 학원을 가요? 어학연수 학원인데 학원이 끝났어.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도서관을 가요. 거기 도서관 가서 뭐해? 단어를 외워. 그렇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동영상을 강의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 왜 왔니? 그렇죠? 어학연수를 왔는데 많은 미국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를 배우고 이러려고 어학연수 왔는데 우리는 어학연수 그 4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 점심 같이 먹고 바리바리 또 도서관으로 가요. 그 12시간 열심히 공부해.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서 또 학원을 해. 그러면 시사영화나 고에커스닷컴을 가서 공부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미국 로스쿨 가야 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3년 안에 또는 1년, 특히 LLM 1년 영어 늘까요? 영어 안 늡니다. 왜 안 늘까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어. 저는 딱 2마디 합니다. 저는 이제 오픈 앤 클로저 했거든요. 진짜. 저는 없어서 그 등록금을 친구들한테 빌려서 갔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딱 오픈할 때 가서 오픈하기 전에 어딜 가? 제가 하루에 5불씩 썼습니다. 5불. 한 6,000원? 7,000원 정도뿐이 안 썼는데 5불. 그래도 미국에 왔잖아. 그죠? 내가 미국 로스쿨에 왔어. 아침에 뭘 먹어? 커피. 스타벅스 딱 갑니다. 그죠? 스타벅스 딱. 하이 그러면 하이. 그럼 뭐 먹을래?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플리즈. 그 다음에 딱 받으면 have a nice day. 그리고 영어 한마디도 안 써. 영어 한마디도 안 써. 도서관에서 공부해. 나는 안 들려. 말도 못해. 나에겐 유일하게 나한테 위안을 주는 건 뭐예요? 책입니다. 그죠? 책이라도 보면서 이해해야지. 그래, 한마디 안 하면. 근데 그렇게 한 달을 매번 가니까, 딱, 하이?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어떻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어 쓴 거대. I know you 그러더니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딱 주더니 have a nice day.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영어 안 냅니다. 네. 영어는 어떻게 넣냐면 프랙티스 하면서 냅니다. 프랙티스 하면서. 그럼 물론 프랙티스 전에 네이티브랑 연애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남자는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다녀도 매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네이티브 여학생을 사귄다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인텐셔널 토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누구를 사겨? 일본 여자를 사깁니다. 그렇죠? 왜냐? 걔네는 한 단어만 나한테 딱 얘기해도 걔의 감정까지 다 합니다. 너 지금 이래서 슬프구나. 그렇죠?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국노인가? 요즘? 아니죠? 인텐셔널 토츠,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들으세요. 이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설명하고 요걸로 또 다시 하고 전체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반복한다. 그다음 문제 풀면서 또 다시 그 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따라서 들으세요.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 4번째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그 다음에 5번째 누이선스. N입니다. 6번째 vicarious liability. 그렇죠?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과정을 다 들었는데 스터디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터디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룰은 스터디 하지 마라. 룰은. 왜냐면 룰은 그냥 저 강의하고 그냥 책 보시면서 끝!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낫다. 그 다음에 에세이는 기출문제 써보면서 시간 되면 써보면서 해라. MPT도 기출문제 시간 되면 써보면서 하고 서로 돌려보면서 어떻게 돼? 좀 부족한 면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해줘라. 근데 우리는 절대 돌려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면 그 스터디 깨집니다. 그죠? 아니 난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지적질이야 네가.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적도 하지 마. 그냥 써봐. 그냥 시간 되고 써보는. 왜 잘 안 써보니까. MB는 괜찮습니다. MB는 왜 뒤에 해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MB가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의 7대3 정도. MB가 7 정도. 나머지는 SA하고 MPT는 한 3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십니다. anyway. 그래서 이 룰은, 그리고 또 이 룰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이 한국법하고 엄청나게 또 비교를 하세요. 이게 한국말로 뭐지? 이게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뭐면 그거 한국말로 쓸 거니?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잖아. 그래서 한국말 쓰지도 않을 걸.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이기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은근히 이제 한 번씩, 2번씩, 한 명씩, 2명씩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소리가 커지면 문제풀이로만 하십시오. 문제풀이만. 이제 인텐셔널 토치. 그렇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이게 과실이라고 얘기하죠.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이게 엄격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게 제조물 책임법. 그렇죠? 그 다음에 뉴이선스. 이거 잘 몰라. 한국말로. 그죠? 영어로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바이캐스 라이빌리티. 사용자 책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LLM 갔을 때는 일단은 저런 거 딱 나오면 어디다 검색을 합니까? 네? 어디다? 구글이요? 네이버에 합니다. 그죠? 네이버 영어 사전에. 일단,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구글에 한번 해. 이것 좀 이상한데? 그러면 블랙노트 딕셔너리를 찾아. 근데 위키피디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맨 처음에 위키피디아에 먼저 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쭉 나오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LM 가시는 블랙노트 딕셔너리. 이따만한 국어사전 같은 게 있습니다. 제일 이 국어사전 같은 이만한 걸 제일 잘 활용할, 정말, 이제 진짜 고맙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 졸릴 때. 거의 비계 같은. 근데 이만합니다. 블랙노트 딕셔너리. 근데 그런 거를 찾으시면서 하시는 게 낫지, 네이버나 구글에 코리아 구글 말고 영어 구글은 오케이.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가 쭉 나오니까. 근데 위키피디아가 제가 보기엔 제일 낫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냥 쳐보십시오. 그러나 그냥 구성 요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그러면 이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요즘에는 옛날엔 이게 한 네글리전스가 한 50%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토치는 쉽지 않습니다. 배우긴 쉬운데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네글리전스 때문이야. 네글리전스는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성 요건대로 그냥 딱딱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이 네글리전스는 코제이션,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글리전스가 토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는 이게 가습기살균제 같은 게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의 제조물책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에 있는 물건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다쳤어. 그러면 우리는 하자에 있는 물건에 의해서 내가 다쳤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돼. 누구한테? 매니팩처나 홀세일러나 리테일러한테 전환됩니다. 그래서 얘는 뭘 입증해야 돼? 이 물건은 하자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안전한 물건이다라는 걸 얘네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증 책임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또는 자동차 급발진, 내가 기계공학과도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 그걸 내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니니 어떻게 돼요? 입증하니니 소송하기가 또 입증한다고 해도 변호사들이 제조물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잘 안 맡으려고 그래. 왜? 시간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습기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습기살균제 화학 제품을 썼어. 생활화학 제품을 썼어. 그걸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내가 이 가습기살균제가 독성이 있는지 인체에 유해한지 이거를 다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는 제가 이제 요 추석 지나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하고도 같이 해서 그다음 소비자단체하고도 같이 해서 집단소송제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적으로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요즘은. 누이선스 뭐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바이캐스 라이ability 이게 사용자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플로이가 그렇죠? 고용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과실에 의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이게 바이캐스 라이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토치는 간단합니다. 인텐셔널 토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텐셔널 토치. 그렇죠? 인텐셔널 토치. 인텐셔널 토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텐셔널 토치 to person이 있고 인텐셔널 토치 to propert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son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가 있고 그 다음에 property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토치 to person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battery. 이게 그다음에 두 번은 assault. 세 번째는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이겁니다.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만 배우면 오늘 끝날 것 같아. 그죠?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명강상 어떻게 10분 늦게 시작하고 30분 먼저 끝내는 겁니다. 오케이? 9시 반에 우리가 첫날이니까. 네. 자, 배럴이 좀만 보고 자, 10분간 휴식할게요. 혹시 너무 2층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1층도 화장실이 있고 3층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기다리지 마시고 저번 그 강의실에는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
어떻게 줄을 쭉 쓰셨대요. 요즘엔 1층, 2층, 3층 있으니까 골라서 가시면 되고 여기 혹시 커피 드시거나 녹차나 이런 거 드시면 여기 휴게실 있죠? 네, 휴게실에서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인텐셔널 토치. 배러리 보자. 배러리는요. 배러리는 구성 요건은요.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구성 요건은 harmful. 그렇죠? harmful or offensive. 그래도 오셨는데 조금은 알고 가셔야지. 그렇죠? 오늘 그냥 웃고만 갔다. 자, 많이 웃으시는데요? 네. 네, 이렇게 갑니다. 기분 봐요. 근데 문자로, 6건은요, 그럼 막 드립니다. 오케이? 웃으려고 그랬어. 웃으려고 그러면, 웃어야 됩니다. 오케이? 미소만 지면 안 됩니다. offensive.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번,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 그 다음에 3번은 intent. 우리 intent는요, 크리미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specific intent crime이 있고, general intent crime이 있고, malice crime이 있고, strict liability crime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ent는 상당히 어떻게 돼? 크리미널로에서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세요. 그냥 구성요건 쓸 때는 그냥 intent 이렇게 쓰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4번 causation. 이 causation은 intentional torture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이게 데미지인데 데미지는 리퀘어먼이 아니에요. 따라서 써주시면 감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배러리는 데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의 첫 번째 배러리의 구성 요건은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 harmful은 이게 폭행이 배러리하면 폭행으로 나오는데요. anyway, 폭행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자꾸만 외우지 말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건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harmful은 당연히 어떻게 돼? 내가 강시장을 꽉 때려버렸어.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그러면 harmful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거 우리 수업 수강생들은 매일 들었을 거야. offensive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offensive 반대말은 뭐야? 그렇죠, defensiv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 결과적인 뭐야? 이거 공격적인이죠. defensive는 방어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법률 용어로서는 공격적인이 아니야. 이건 offensive. 그래서 나의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겁니다. offensive라는 거야. 그렇죠? 나의 동의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offensive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봅시다. 컨택이야. 컨택. 이것도 많이 나와. 컨택은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직접 때려도 되고 남을 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옛날에 그 놀이공원 가면 모래사장이 있었죠. 요즘은 놀이터에 모래가 없대? 그렇죠. 다 뭘로? 이 폐타이어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anyway, 옛날에는 모래가 있었대. 아파트 그 놀이터에 가면. 그래서 뭘 파나? 깊게 파놓지.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넣죠. 아씨,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줄라 그랬는데 안 해보셨구나. 그 다음에 물도 박지만 어렸을 때 오줌도 넣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해? 그렇죠? 신문지, 그렇지. 신문지 얇게 해. 거기 이렇게 모래도 해놓고 그다음 그 위에다 얇게 또 모래를 해줘.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신문이 훅 떨어질 때가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돼? 신문지 하기 전에 나무젓가락을 조금 이렇게 해놔. 그렇죠? 거기에 신문지를 해놓고 이렇게 해놔. 그렇죠? 그런데 행위 시에는 지금 배러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그리고 지켜봐. 10분 후에 내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 빡 밟고 어떻게 돼? 빠졌어. 그래서 요만큼 젖었어. 그렇죠? 이게 indirect contact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봐봐. 행위 시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행위 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러리하고 어솔트하고 차이점이야. 행위 시에 즉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렇죠? 물론 행위 시에 즉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즉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배러리하고 어솔트의 차이점은 뭐다? 어솔트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즉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택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봐봐. with the
플랜티프면 플랜티프인데 왜 플랜티프 펄슨이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룰을 배울 때 당연히 구성요건은 외워놓지만 구성요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성요건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문제 안 나온다. 오케이? 미국 시험은 상당히 정직한 시험이다. 플랜티플 펄슨이라는 건 내가 강시장을 빵 때려도 되고, 그렇죠? 플랜티플 펄슨은 플랜티프와 연결된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봐. 뭐 강아지 항상 내가 예를 들어요. 잘 이제 그 하시게. 강아지 데리고 밖에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에? 산책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목줄. 그래요. 그렇죠. 목줄 맞췄다. 네. 아, 이런 거요. 오시면 기분 좋잖아.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그렇죠? 여기까지 오가. 근데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요? 선선하시죠? 저봐, 고개만 끄덕거리니까 이거 안 주는 거야.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목줄을 이렇게 끌고 가. 근데 A라는 놈이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A라는 놈이 내 강아지를 뻥 찼어. 그렇죠?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받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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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받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얘를 상대로 배려를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막 드릴 겁니다. 예, 뭐, 별로 상관하지만. 있다. 왜? 봐. 그렇죠. 플랜티플 펄슨이니까 나와 연결된 모든 것. 그렇죠. 걔와 나하고 뭐를 연결됐어? 목줄로 연결됐죠. 걔 목줄로. 그 다음 오펜스는 뭐야?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거나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 손댄 거잖아. 따라서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데미지는 리콰이어먼트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성요건대로만 생각하면 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내 허락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내 허락 없이 손을 댔다면 컨택이 있었다면 데미지가 없다고 내가 소송 당사자인 내가 데미지가 없다고 해도 소송을 배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폭행이라고 외우면 이 문제를 좀 풀기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자 보세요. 우리 일본 여성을 그 폭행했던 그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를 잡았어. 근데 피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머리채만 잡았지 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진 않았다는 거야. 폭행죄로 잡아들였는데 나는 그 여자 머리채만 잡았지 폭행을 하지 않았대. 그게 폭행이야, 이 자식아. 그죠? 그게 폭행이야. 머리채를 잡으면 폭행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때려야지 폭행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 폭행은. 그러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죠? 걔 아직도 제기 못 하잖아. 그죠? 지금 뭐야? 막 뭐 종편에 나와도 걔 안 돼, 이제 이미지가. 걔만 보면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하네. 이렇게 걔는 이제 못 합니다. 뭐죠? 그렇죠. 연식이 좀 되시네요. 네, 많이 되시는 것 같진 않은데 anyway 이렇습니다. 걔 요즘 최근에 결혼했죠? 그렇죠? 결혼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이 강의를 하려면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 제가 왜 국토정주를 왜 갔겠어요?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국토정주 제가 자전거를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가습기 살균 문제 지금 기사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 제가 우리 같이 국토정주를 한번 해보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호응이 없어. 난 이미 이야기를 꺼놨어. 다 피해자들인데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시민활동가를 딱 옆을 봤는데 내 눈은 안 보는 거야. 뇌를 까는 거야. 그럼 저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는 혼자 안 갑니다. 다시 내가 그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난 그냥 자전거를 열심히 자전거길이 엄청 잘 돼 있대요. 잘 돼. 좋네. 이미 난 명분이 있어. 마누라한테 이미 얘기해놨어. 승낙도 받았어. 10일간은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이야, 이거 좋구나. 3일째 되는 날부터 코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야, 미친 짓이구나, 이게. 뭐, 마음의 평안? 뭐, 경치?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 7월 8일 날 부산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내가 7월 8일 날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3일 때부터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힘들 줄 알았는데 몸이 이게 제가 93학번이거든요. 자, 이 반응이죠. 네. 제가 93학번이라는 두 가지야. 오, 그렇게 젊어? 뭐 이러고 정말이니? 이러고 그렇죠. 네, 후자일 거예요. 후자일 거예요. 야, 몸이 나는 의욕만 앞섰는데 몸이 안 따라지는 거예요. 몸이. 여하간 꾸역꾸역 갔습니다. 꾸역꾸역 가가지고 해고 나니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3일 내내 커피 쑤주면서 마누라는 몰라. 왜? 마누라가 알면 당장 돌아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오빠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어. 그렇죠. 바람이 시원하고 너무 좋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예. 가습기살균제도 피해자 해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 몸도 중요하다. 내가 살아야지 해결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지 자식도 있는 거야. 그렇죠? 어솔트입니다. 이 어솔트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50개 공통 과목이야. 따라서 뼈대만 배우는 거예요. 뼈대만 나옵니다. 시험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국 세법이나 뭐 미국도 세법도 마찬가지니까 매년 개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매년 판례가 개정이 되는 게 많아. 이거는 없어. 그냥 50개 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뼈대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는 배럴이하고 같은 개념으로 주마다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first degree murder, second degree murder처럼 또 배럴이도 first degree, second degree 뭐 배럴 이외에 뭐 robbery나 뭐 이런 것도 형법에 보면 그런 게 나누는데 여하간 우리는 뼈대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easonable apprehension. reasonable한 apprehension은 reasonable은 이게 한국말로는 합리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객관적인. any person이 모든 사람이 너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똑같이 너같이 느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any person이 너의 시츄에이션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apprehension은 이건 인지입니다. 인지. 느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fear를 느낄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fear,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2번 immediate battery. immediate한 battery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immediate한 battery에 대해서 reasonable하게 인지만 하면 assault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거야. A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딱 던졌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을 맞히지 않고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돌을 확 던졌어. 야, 너 왜 나한테 못생겼다고 그래? 샥 던졌어. 그러니까 얘가 싹 피했어요. 어설트입니까? 내가 돌을 확 던졌어. 야이씨, 강 실장! 샥! 샥 피했어. 어설트입니까? 그렇죠. 오, 똑똑하신데? 네, 오케이. 네. 카톡 주세요. 봐봐. 이미디어트가 항상 이미디어트란 배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지만 하면 돼. fear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성 요건대로 하면 그러면 이거 어설트예요. 그 다음에 뭐야? 당연히 intent, causation, damage requirement 아니야. 왜? 안 맞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강 실장이 가고 있어. 앞으로. 근데 강 실장 그래서 돌을 딱 던졌어. 근데 돌이 강 실장 바로 뒤에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강 실장이 딱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돌을 던진 사실을 알았어. 오, 김 변호사, 어솔트 아니야. 아니야. 왜? 이미디어트라는 배럴이가 이미 끝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디어트라는 배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지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이미디어트라는 배럴이가 끝나버렸잖아요. 이해돼요? 따라서 그래서 배럴이하고 어솔트의 차이점이 뭐다? 이미디어시다. 즉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배럴이와 어솔트의 차이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때는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에는 배럴이하고 어솔트하고 false imprisonment하고 IID가 있다 이렇게 외우지 마. 그다음 배럴이는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a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 requirement 아니다 이렇게 외우지 마.
배우시면서 배럴과 어설트의 차이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럴인지 어설트인지 이 차이점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10분 가주시기 하겠습니다.